디지털 컴퓨터가 처리하는 대표적인 데이터로는 정수와 실수가 있을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소개했던 것처럼 정수는 부호가 없는 정수와 부호가 있는 정수 이렇게 나누어질 수가 있고요. 부호가 있는 경우에는 양수, 영, 음수를 표현하는 방법에 따라 다시 세 가지를 이야기했었죠. 하나는 부호와 절대값으로 표현하는 방법, 그다음 1의 보수를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2의 보수를 이용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특별하게 언급을 하지 않는 이상은 2의 보수 표기법을 이용해서 음수를 표현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수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수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소수점을 가지고 있는 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0.12 또는 1.2와 같이 소수점이 있는 수를 우리가 실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소수점을 표현하는 방법, 소수점의 그 이동 여부에 따라서 우리는 두 가지 표현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고정 소수점이 있지요. 그 다음 이 고정 소수점은 소수점의 위치가 한 곳에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가 하게 되는 부동 소수점은 소수점의 위치가 이동하는 표현법을 우리가 부동 소수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동 소수점을 우리가 플로팅 포인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플로팅이라고 하는 용어를 아마 여러분은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C 언어에서 또는 자바에서 실수 타입을 이야기할 때 플롯이라고 하는 그 데이터 타입을 사용한 기억이 있을 겁니다. 이때 플롯이라고 하는 용어가 바로 플로팅 포인트 할 때 플롯입니다. 그리고 고정 소수점은 다시 어떤 표현하고자 하는 수의 가장 오른쪽에 소수점이 있어서 이 소수점의 위치가 고정이 되어 있느냐 또는 표현하고자 하는 수의 가장 왼쪽에 소수점이 있고 이 소수점이 고정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정수만 또는 소수 이하만 표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 시간에는 소수점 위치가 이동하는 부동 소수점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 소수점을 표현하기 전에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줄 수의 크기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십진수입니다. 1.2 곱하기 10의 1승 이 값은 실제로 어떤 값인가요? 네, 아마 여러분은 모두 12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1.2라고 하는 그 실수에다가 10의 1승을 곱하면, 즉 10을 곱하면 12가 되겠죠. 그럼 이건 어떤가요? 네, 0.0012 곱하기 10의 4승. 이 값도 역시 12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어떤가요? 네, 12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네, 이것도 역시 동일하게 12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여러분이 보고 있는 세 가지 표현법 모두가 우리가 알고 있는 12라고 하는 값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유심히 살펴보아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소수점의 위치와 그리고 지수의 값입니다. 자, 현재 첫 번째 케이스를 보면 소수점 위치는 1과 2라는 수 사이에 있고 그리고 지수는 1입니다. 결국 이 지수는 소수점을 이동하는 방향과 이동하는 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1.2 곱하기 10의 1승은 어떻게 표현하죠? 소수점을 한 칸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동일하게 두 번째 케이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0.0012 곱하기 10의 4승 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처럼 소수점 위치는 지금 0과 0 사이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4라고 하는 지수값에 의해서 소수점 위치는 어떻게 이동하나요? 오른쪽으로 4칸 이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12라고 하는 값을 표현하고 있죠. 세 번째 경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00이라고 하는 값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특별하게 소수점을 우리가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의 가장 오른쪽에 소수점이 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12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소수점 어떻게 이동하나요? 네, 왼쪽으로 두 칸 이동해서 소수점 위치가 여기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값은, 이 세 번째 케이스의 값은 12를 표현하고 있죠. 즉, 여러분은 지금 지수가 수행하는 역할을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겁니다. 자, 지수는 요거죠. 지수는 일단 소수점 이동 방향입니다. 이동 방향을 표현하기도 하고 이동량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동 방향은 이 지수의 값이 양수이면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킵니다. 반면에 음수이면 소수점을 왼쪽으로 이동시킨다는 걸 알고 있죠. 자, 이런 기본적인 전제 하에서 이제 우리가 실수를 표현하는 방법인 부동소수점에서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호가 필요하겠죠. 이것이 부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1.2 또는 0.0012 또는 1200과 같은 수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수 또는 멘티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정보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진법입니다. 여기서 R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는 조금 전에 십진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끼리 약속만 되어준다면 굳이 진법을 표현하는 베이스 값은 따로 표현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게 어떤 건가요? 네, 지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를 표현할 때 부동소수점 표기법으로 실수를 표현할 때 필요한 정보는 지금 여러분 보고 있는 세 가지 정보만 있으면 됩니다. 먼저 부호에 대한 정보, 그리고 값을 표현하는 멘티사, 그리고 소점의 이동 방향과 이동량을 표현하는 지수, 이 세 가지 정보만 있으면 우리가 그 실수를 표현할 수 있겠지요. 자, 이때 우리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1의 0승 뭔가요? 네, 그냥 1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수의 0승은 무조건 1이 되어지겠죠. 즉, 양수일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마이너스 1의 1승은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즉, 이 S의 값에 따라서 양수냐 또는 음수냐를 표현할 수가 있겠지요. 즉 S가 0이면은 양수를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S가 1이면 음수를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부동소수점 표현할 때 부호를 위해서 S에 해당되어지는 0 또는 1이라고 하는 한 비트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고민해야 될 것이 뭐냐면 시스템마다 부호를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수를 표현하는 멘티사, 그리고 지수를 표현하는 방법을 시스템마다 다르게 사용한다면 시스템 상호 간의 정보를 전달하거나 표현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동소수점 표기법, 즉 실수를 표현하는 부동소수점 표기법을 정해 놓아야 되겠는데 다행히도 IEEE라고 하는 국제 표준화 단체에서 부동소수점을 이용하여
실수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표준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참고로 I, E에서 E가 3개 있다는 의미로 I, 트리플 E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국제표준화 단체에서 실수 표현을 위한 부동소점 표기법 754 표준을 정해두었는데 이 표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32비트 표준이 있고요. 또 하나는 64비트 표준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32비트 표준은 우리가 알고 있는 플롯형입니다. C 언어 또는 자바에서 사용했던 플롯형이 32비트 표준에 따라서 실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64비트 표준은 우리가 사용했던 더블이라고 하는 타입이 아마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 더블이라고 하는 타입이 64비트 표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IEEE에서 정한 표준 중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방법은 32비트 표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부호를 표현하기 위해서 1개 비트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이 1개 비트는 32비트 중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비트를 부호 비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호 비트, 역할하는 비트가 아니라 부호 비트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이 부호 비트의 값이 0이냐 또는 1이냐에 따라서 0일 경우에는 양수 또는 1일 때는 음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지수를 표현하는 것, 2라고 표현되고 있는 지수는 그 다음에 나오는 8비트를 이용해서 지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의 유효수를 표현하고 있는 가수는 남아있는 23비트를 이용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각각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일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사인 비트의 경우에는 한 비트를 이용해서 양수 또는 음수를 표현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추가로 언급할 내용은 없습니다. 즉 가장 왼쪽 비트의 값이 0이면 양수, 1이면 음수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표준에 의하면 두 번째 파트인 지수는 8비트를 이용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8비트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는 수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0부터 시작해서 255까지 총 256가지 크기를 표현할 수가 있죠. 그 다음 이 지수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소수점의 방향과 소수점의 이동량을 정해준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이때 우리 방향으로는 양수이면 소수점은 어떤 방향으로요? 오른쪽으로. 음수이면 소수점을 왼쪽으로 이동한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렇다면 여기 보면 8비트를 이용해서 지수를 표현하기로 했고, 그리고 이 8비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양수 또는 음수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그럼 우리 지금 바로 떠오르는 게 뭐냐면 바로 이해보수 표기법을 사용하는 방법이 떠오를 겁니다. 앞서 우리가 이해보수 표기법을 이용해서 음수를 표현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여러분 조금 전에 이 표준에 의해서 보면 지수를 표현하고 있는 8비트에 뭐라고 적혀있나요? Biased Exponent라고 하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양수, 영, 음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Two's Complement Exponent와 같이 이해보수 표기법을 쓴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Biased Exponent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뭔지를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Biased Exponent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Biased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좀 치우쳐져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러면 이 치우쳐져 있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우리가 이제 사용할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8비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정보는 0부터 시작해서 1, 2,
126, 127, 128, 그리고 마지막 255까지 총 256가지 종류의 그 크기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0에 해당되는 크기부터 시작해서 255에 해당되는 크기까지 총 256가지 크기를 표현할 수가 있는데 8비트로 표현된 요 값을 바로 지수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8비트로 표현된 값 중에 127에 해당되는 값을 우리는 0으로 취급할 겁니다. 즉 8비트에 127이라고 하는 값이 있다면 이 127을 우리는 0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126은 얼마로 취급하겠다는 거예요? 127보다 하나 작은 값이죠. 그렇다면 127을 우리가 0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126은 0보다 하나 작은 마이너스 1로 취급하겠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128은 어떻게 되죠? 127을 우리는 0으로 취급하기로 했고 127보다 한 개가 더 큰 값인 128은 결국 1로 취급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지수값,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지수값보다 실제 8비트로 표현되는 값은 항상 127보다 127만큼 큰 값을 표현하고 있죠. 결국 이 값은 8비트로 표현한 값이고요. 여기 있는 값은 뭐죠?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지수값입니다.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지수값보다 이 8비트로 표현한 값이 127만큼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127이라는 값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값, 즉 바이어스 값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 127이라고 하는 바이어스 값을 정해두고 이 값을 기준으로 이 127보다 작으면 음수, 크면 양수를 표현하는 걸로, 지수값이죠. 양수 지수값을 표현하는 것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이어스드 된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자, 우리 조금 전에 보았던 32비트 표준 중에 가장 왼쪽은 부호를 표현하는 그 사인 비트이고요. 다음에 나온 8비트의 값이 예를 들어서 100, 0000이었다고 가정할게요. 즉, 이 8비트에 들어가 있는 값이 100, 0000이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지수값은 어떻게 되죠? 여기 얼마인가요? 128이죠. 그렇다면 지수값은 플러스 1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0111, 1111, 즉 8비트로 표현된 값이 이 값이었다면 실제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지수값은 얼마인가요? 0입니다. 왜? 요게 127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요건 얼마인가요? 자, 요거는 126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127이 바이어스 값이라고 했으니까 127에서 126 빼면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8비트를 이용해서 지수값을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가 바이어스된 표현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법을 사용하고 있어서 앞에 보면 biased exponent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잘 기억을 해 두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남아있는 23비트를 이용해서 이제 그 가수, 멘티사라고 하는 가수를 표현한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3비트로 표현되어 있지만 앞으로 가볼까요? 자, 여기 보면 23비트로 가수를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가수는 24비트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23비트인데 왜 24비트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지를 일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요걸 한번 볼까요? 자, 10진수입니다. 10진수, 우리 10진수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요건 얼마인가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12를 표현하고 있죠. 요건 얼마인가요? 그쵸? 요건 얼마인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12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건 얼마인가요? 이것도 역시 12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세 가지 케이스, 뭐 A번, B번, C번이라고 할게요. 이 세 가지 케이스 모두 다 뭐 여러분이 계산해 보면 알겠지만 모두 12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여기까지 하고 우리 잠시 디지털 컴퓨터를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디지털 컴퓨터는 뭐라고 했죠? 디지털 신호를 처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디지털 신호는 뭔가요? 네, 높은 전압, 낮은 전압으로 표현되는 것처럼 뚜렷하게 그 값이 구분되어지는 신호를 우리 디지털 신호라고 이야기했고, 결국 우리가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표현하는 이 데이터를 디지털 신호, 즉 0과 1의 조합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정수를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지금 우리 실수를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디지털 시스템에서는 한 가지 워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죠. 이 워드라고 하는 단위가 뭔가요? 예, 한 번에 저장하거나 또는 처리하는 기본적인 단위 길이를 우리 워드라고 이야기하죠. 예를 들어서 한 번에 16개 비트로 표현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면 이때 이 한 개의 워드, 1워드는 16비트가 될 겁니다. 또는 어떤 데이터를 32비트로 표현하고, 그리고 이 32비트로 표현된 데이터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면 그 시스템에서의 1워드는 32비트가 될 겁니다. 즉 디지털 컴퓨터의 경우에는 데이터를 0과 1의 조합으로 표현할 때 한정된 길이의 비트로 표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용하는 시스템이 1워드의 길이가 16비트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데이터, 우리가 처리를 하고자 하는 데이터는 16비트 길이로 표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굉장히 큰 값이라든지 굉장히 작은 값이라든지 해서 16비트로 표현할 수 없는 값은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다시 이제 이 문제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10진수로 나타내고 있지만, 자, 우리의 기억력의 한계로 딱 세 자릿수만 우리 기억할 수 있다고 가정할게요. 세 자릿수만. 자, 그러면 A로 생각된 건 뭐죠? 1.20까지는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자리니까. 그렇죠? 자, 그럼 B는 어떻게 되죠? 세 자리만 우리 소점 기준으로 세 자리만 기억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뒤에 있는 여기 있는 수들은 전부 우리 기억할 수 있는 범위를 넘었었습니다. 즉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건 0.00밖에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10을 한번 볼 거예요.
자, 우리가 세 자리만 기억할 수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그럼 앞에 있는 세 자리만 기억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1, 2, 0이 되겠죠. 뒤에 있는 세 자리만 기억한다면 0, 0, 0이 될 겁니다. 자, 이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원래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수는 10이었는데 A번의 경우에는 다행히 1.20 요 세 자리가 모두 우리가 필요한 정보 다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10이라고 하는 값을 표현할 수가 있죠. 반면에 B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0.00이라고 하는 수를 기억할 수 있다면 10에 구성해봐야 0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뒤쪽에 나와 있는 수들은 모두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일하게 10원의 경우도 어떻게 되죠? 그 1, 2, 0을 기억하거나 또는 뒤에 있는 000을 기억하거나 세 자리만 기억하다 보면 우리가 원래 실제로 표현하고자 하는 수를 정상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IEEE 표준에서는 어떻게 자리를 맞추느냐면 바로 소점 기준으로 바로 왼쪽에 1이 한 개 오도록 조정해 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정교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교화된 표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가수의 MSB가 0이 아닌 값이 되도록 이라고 다소 어렵게 되어 있는데 간단히 표현하면 소수점 기준으로 바로 왼쪽에 1이 오도록 하는 겁니다. 1 한 개만 오도록. 1이 한 개만.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를 볼게요. 자, 이제 이진수입니다. 이진법을 쓰고 있어요. 101.101 곱하기 2의 영성이라고 가정할게요.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소점은 어디에 있죠? 여기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소점 왼쪽에 1 한 개만 오도록 우리가 조정하는 걸 정교화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보면 어떻게 돼 있죠? 1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101이라고 하는 값이 와 있습니다. 결국 이걸 어떻게 바꾸라는 이야기냐면 소점 바로 왼쪽에 1이 한 개만 오도록, 그러니까 소점을 여기다가 여기 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10101 곱하기 2에 2승을 하면 어떻게 되죠? 여기 있는 값과 여기에 있는 값이 같은 값이죠.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리는 이 지수를 이용해서 소수점의 위치를 이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또 다른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0.000011이 있다고 가정할게요. 자, 그래서 0.000011 곱하기 2의 1승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점 위치가 어디 있죠?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뭐죠? 소점이 여기 있길 원해요. 그렇죠? 여기. 요 위치에 오길 원합니다. 왜? 소점 바로 왼쪽에 1이 한 개만 오도록. 결국 이렇게 바꾸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되죠? 자, 이렇게. 그쵸? 그러면 지금 요 값이 요거 마이너스 4승이죠. 그쵸? 그래서 이 값이 표현하고자 하는 값과 이 값이 표현하고자 하는 값이 같은 값이죠. 자, 실제로 같은 값인지 한번 볼게요. 요 같은 경우에는 소점 위치는 어디로?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하라 그랬으니까 여기로 한 칸 이동하면 어떻게 되죠? 실제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값은 0.00011입니다. 요 값은 어떻게 되죠? 1.1에서 소점 어디? 왼쪽으로 4칸이라고 했으니까 소점을 4칸 이동시키면 하나, 둘, 셋, 넷 여기입니다. 그렇죠? 결국 요 값과 요 값이 같은 값이잖아요. 즉 어차피 같은 값을 표현한다면 우리가
소수점 바로 왼쪽에 1이 한 개만 오도록 조정하는 걸 우리가 정규화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IEE에서 정한 표준에 의하면 23비트 가수 부분에 정규화된 표현법이 저장되도록 할 거예요. 자, 이때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게 뭐냐면 정규화되어 있다는 것은 소수점 바로 왼쪽에는 항상 1이 한 개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정규화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소수점 바로 왼쪽에 1이 한 개가 있도록 소수점의 그 위치를 조정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항상 1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항상 1이 있다는 이야기는 굳이 우리가 표현하지 않아도 약속이니까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있는 것으로 취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표준으로 정한 가장 왼쪽에 1비트, 사인 비트, 8비트는 우리 biased exponent라고 그랬죠. 남아있는 게 몇 비트였죠? 23비트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수점 바로 왼쪽에 1은 굳이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소수점 이하 있는 값들만 23비트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여기 나와 있는 23비트 값이 오고요. 1, 그러니까 1.23비트 값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우리가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되니까. 따라서 멘티사 파트의 23비트로 24비트를 표현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규화된 결과에 의하면 소수점 바로 왼쪽에 항상 1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IEE에서 정한 표준에 따라서 실수를 부동소수점 표기법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간단히 예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지금 보면 굉장히 수가 복잡해 있어서 우린 좀 간단한 걸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는 마이너스 7.625를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7.625는 10진수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일단 7.625를 우리가 이진수로 바꿔야 되겠는데 마이너스 이진수로 변환하는 방법은 우리 저번 시간에 했습니다. 그래서 정수값 실은 이진수로 바꾸면 111이 되겠죠. 0.625는 요걸 이진수로 바꾸면 101이 되어집니다. 자, 요걸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부동소수점 표기법을 바꾸면 일단은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111.101 곱하기 2의 0승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수는 어떻게 되어 있죠? 정규화되어 있는 폼은 아니지요. 앞서 우리는 정규화는 소수점 바로 왼쪽에 1이 단 한 개만 오도록 조정해 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값은 마이너스 1.11101, 즉 소수점 위치를 여기로 바꾸면 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원래 소수점 어딘가요? 여기니까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동일해지죠. 그렇죠? 그래서 1.11101 곱하기 2의 2승 하면 원래 우리가 표현했던 이 값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규화를 시켜놓고 IEE에서 정한 표준에 따라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숫자가 일단 음수입니다. 그러면 가장 왼쪽 부호 비트는 1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8비트 exponent, biased exponent라고 그랬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지수값은 2입니다. 근데 우리가 8비트 표현할 때는 bias 값인 127을 더해서 실제로 8비트로는 129를 표현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129는 100000001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가수를 표현하는 뒤에 있는 23비트는 소수점 바로 왼쪽에는 이 녀석은 항상
나오는 1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표현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럼 남아있는 요 녀석들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32비트로 표현한 것이 10진수 마이너스 7.625를 IEEE 표준에 따라서 표현한 부동소점 표기법이 되는 거예요. 자, 요걸 우리가 그 16진수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1100은 뭔가요? C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0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F가 되겠고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4가 되겠네요. 그 다음 뒤에는 전부 0이니까 되겠죠. 그래서 그 마이너스 7.625를 부동소수점 표기법에 따라서 표현하면 16진수로 표현하면 C0, F4, 00, 00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우리 한 개만 더 해볼까요? 자, 우리 이번에는 1.5를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라고 하는 10진수를 일단 2진수로 변환을 하면 1.1이죠. 그쵸? 자, 요건 10진수이고요. 요건 2진수입니다. 그래서 1.1 곱하기 2의 0승이 되겠죠. 자, 요 경우를 보면 이미 소점 바로 왼쪽에 뭔가요? 1 한 개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즉, 요거는 이미 정규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걸 우리 IEEE에서 정한 32비트 표준에 따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는 양수이니까 부호비트의 값은 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지수는 0입니다. 0이기 때문에 0에 해당되는 값에 127을 더하면 바이어스 값이 127이죠. 그러면 8비트에는 127을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요게 부호비트이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요게 바이어스드 익스포넌트입니다. 자, 그 다음 남아있는 23비트는 뭐만 표현하면 되죠? 소점 이하에 있는 요 1만 표현하면 되겠죠. 1, 0, 0, 0 해서 총 23비트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23비트짜리 멘티사입니다. 그쵸? 자, 요걸 우리가 16진수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묶으면 어떻게 되나요? 3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F가 되겠고요. 그 다음 이렇게 하면 C가 되겠네요. 그 다음부터는 전부 뭐죠?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양수 1.5를 IEEE에서 정한 플로팅 포인트로 표현하면 요게 되겠고요. 요걸 16진수로 우리가 표현하면 3FC00000 이렇게 해서 우리가 1.5를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꾸는 간단한 규칙만 알면 어렵지 않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 값은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간단히 보면 요거는 부호비트이기 때문에 양수가 되겠네요. 그래서 부호비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요 값이 얼마인가요? 요 값은 128이죠. 그래서 요 값이 128이기 때문에 지수로 표현하면 2의 몇 승인가요? 1승인입니다. 그쵸? 요 8비트로 표현한 지수값은 128이지만 여기에는 바이어스 값 127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지수값은 2의 1승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멘티사 파트 여기 보면 100, 100, 100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소점은 맨 왼쪽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표기법이
정규화되어서 저장된 거기 때문에 앞서 우리 정규화 결과는 뭐라고 했죠? 소수점 바로 왼쪽에 항상 1이 한 개가 있다 그랬죠. 여기에는 표현되지 않았지만 소수점 바로 왼쪽 1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요 두 개를 곱해보면 어떻게 되죠? 지수가 2의 1승입니다. 양수 1이라는 이야기는 소수점 위치를 오른쪽으로 몇 칸? 한 칸 이동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얘는 1.001001이 되겠습니다. 자, 요 값이 뭔가요? 3이죠. 아마 요 값을 계산해 보면 140623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동소점으로 표현하거나 또는 부동소점으로 표현된 수를 역으로 십진수로 역변환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한 개만 더 해볼게요. 이 아래쪽 세 번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부호는 부호 비트 0이니까 양수인 건 우리가 알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값이 얼마인가요? 8비트로 표현되어진 값은 129입니다. 그런데 이 129라고 하는 이 값에는 바이어스 값 127이 포함된 값이죠. 결국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지수는 2의 몇 승인가요? 2승입니다. 즉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2칸 이동시켜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수라고 하는 부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1001001입니다. 소수점 여기 있다고 가정하는 거니까 앞서 소개했던 것처럼 가수는 정규화된 결과가 들어가죠. 정규화는 어떻게 하는 거죠? 소수점 바로 오른쪽에 1이 한 개 있다라고 한 거죠. 그렇죠? 이렇게 조정한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걸 곱해 보면 요건 뭐죠?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2칸 이동하라 그랬으니까 한 칸, 2칸 이동하면 결국 뭐가 되죠? 110.01001이 되겠죠. 자, 110은 십진수로 하면 6이 될 겁니다. 그 다음 소수점 이하 01001은 아마 계산해 보면 0.2815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동소수점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잘 기억해 두면 될 것 같고요. 앞서 우리가 IEE에서는 32비트 표준과 64비트 표준을 정의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32비트 표준은 우리가 알고 있는 플롯형입니다. C 언어와 자바에서 사용했던 플롯형이고요. 그 다음 아래쪽,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림 아래쪽은 64비트 표준입니다. 그래서 요건 우리가 사용했던 더블형입니다. 요건 64비트 표준이고요. 자, 우리 64비트 표준을 보면 가장 왼쪽에 부호를 표현하고 있는 사인 비트가 있고요. 동일한 의미가 같습니다. 0이면 양수, 1이면 음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호 비트 다음에 11비트의 바이어스드 익스포넌트가 나옵니다. 앞서 32비트 표준에서는 8비트의 바이어스드 익스포넌트였는데 64비트에서는 11비트의 바이어스드 익스포넌트가 나오고요. 이때 바이어스 값은 1023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그러면 64비트 중에 부호와 그 다음에 익스포넌트를 위해서 12비트를 사용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건 뭐죠? 52비트가 남아있습니다. 이 52비트를 이용해서 실제로는 53비트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했죠. 왜냐하면 정규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1점 다음에 요 뒤에 나온 게 여기서 나오는 수죠. 그렇죠? 그래서 52비트로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52비트를 이용해서 53비트를 표현할 수 있다.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여러분이 C 언어 또는 자바 언어를 배울 때 플롯형보다는 더블형이 더 큰 수를 그리고 더 정확한 수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아마 배웠을 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 지수를 표현하는 게 32비트이면은
8비트를 사용했고요. 64비트 표준의 경우에는 11비트를 사용했습니다. 즉, 더 긴 길이로 exponent, 즉 치수를 표현했기 때문에 더 큰 값을 표현할 수 있겠죠. 더 넓은 범위의 값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fraction이라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멘티사 파트를 보면 32비트 표준에서 23비트로 표현했고요. 64비트 표준에서는 52비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더 많은 비트로 그 멘티사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더 정밀한, 더 정확한 수를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 두 표준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 함께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건 간단한 질문이니까 여러분이 한번 찬찬히 해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요 중에 요 한 개만 한번 해볼까요? 네,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는 32비트 이용해서 플러스 1.0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1.0 양수죠, 10진수죠, 그렇죠? 자, 우리가 부동소수점 표기법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10진수를 일단 2진수로 변환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10진수 1.0은 2진수로 손쉽게 변환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 지수까지 표현하면 위에 0승이 되겠습니다. 자, 요게 10진수 1.0을 2진수 1.0 곱하기 2의 0승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32비트 플로팅 포인트 표현법으로 바꾸면 일단 가장 왼쪽에 부호 비트로 0이 들어가겠죠. 됐고요. 자, 그 다음에 8비트 익스포넌트가 들어가야 되겠는데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 치수는 0입니다. 그러면 우리 8비트로 표현할 때는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0에 바이어스 값 127을 포함시켜서 표현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값은 127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 뒤에 나오는 그 멘티사 파트, 가수 파트에는 정규화된 형식에서 소수점 이하만 우리가 표현하면 되죠. 그런데 요거는 이미 정규화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자, 보니까 소수점 바로 왼쪽에 1이 딱 한 개가 와 있죠. 그래서 이미 정규화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소수점 이하에 있는 0만 여기에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는 부호 비트이고요. 8비트로 표현된 지수, 그 다음 남아있는 게 23비트로 표현된 가수, 이렇게 표현되죠. 자, 이걸 우리가 16진수로 표현해 보면 우리는 왼쪽에서 4개씩 끊으면 되니까 이렇게 끊으면 3이 되겠고요. 여기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F가 되겠고요. 여기서 이렇게 묶으면 8이 되겠네요. 그 다음은 전부 0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양수 1.0을 IEEE 표준에 따라서 32비트로 표현하면 3F800000으로 표현될 수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나머지는 여러분이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실제로 그렇게 되는가 한번 우리가 살펴본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 main이라는 함수입니다. 그렇죠? 씌우는 프로그램이에요. 자, i에는 마이너스 1을 넣었습니다. 마이너스 1을 넣었고요. 여기 보면 그 i 값을 지금 현재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값을 저장하고 있죠. 그래서 변수 i에 저장된 값을 16진수로 출력을 해 보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마이너스 1을 2의 보수 표기법으로 그쵸? 표현한 게 바로 요겁니다. 지금 여기는 전부 16진수니까 그쵸?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요 아래쪽에 보니까 그 유니온 아이덴티 플롯이라고 하는 형을 쓰고 있네요. 여러분이 시언어를 공부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두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포인트이고요. 또 하나는 뭐 구조체, 그 다음에 공용체, 뭐 이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요 유니온은 공용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거죠. 이 공용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유니온에 포함된 요 녀석들이 전부 메모리를 공유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INT는 몇 바이트죠? 4바이트죠. 그쵸? 그래서 n이라고 하는 변수로 우리가 접근하면 이 4바이트를 정수값으로 해석하겠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플로트형도 4바이트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4바이트 메모리 공간을 공유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n으로 접근하면 정수값으로, m으로 접근하면 플로트형 실수값으로 우리가 사용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 int float이라는 공용체 타입을 하나 정했고요. 여기 보면 t라는 변수를 조금 전에 정의했던 공용체 int float형으로 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 t.m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건 뭐죠? m으로 하면 실수값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0.5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n으로 출력하고 있습니다. n은 뭘로 해석하면 되죠? 정수값으로 해석한다 그랬죠. 그래서 정수값으로 해석해서 16진수로 출력하면 요 값이 나옵니다. 자, 요 값이 마이너스 0.5를 표현하고 있는 그 부동소점 표현법이에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0.5가 실제로 BF000000가 나오는지 우리 실제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죠? 10진수로 표현된 마이너스 0.5를 2진수로 바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2진수로 바꾸면 0.1입니다. 그쵸? 0.5는 2진수로 보면 0.1입니다. 요거 왜 이렇게 되는지는 여러분이 저번 시간에 우리 수업한 내용을 보고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됐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걸 가지고 우리가 32비트 표준에 따라 표현해야 되겠는데, 자, 지금 첫 번째 우리 보면 정교화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죠. 정교화는 소좀 바로 왼쪽에 1개가 오도록 조정해 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걸 우리 정교화 시키면 마이너스 1.0 곱하기 2에 몇 성이 돼야 되나요? 마이너스 1성이 돼야 되죠. 그쵸? 원래 소점이 1 앞에 있을 때, 1 왼쪽에 있었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정교화를 위해서 1 오른쪽으로 소점을 옮겨놨기 때문에 원래 제자리는 뭐예요? 요걸 한 칸 더 왼쪽 옮겨놔야 원래 자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우리가 32비트로 다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음수니까 부호를 표현하는 가장 왼쪽 비트의 값은 1이 되겠고요.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지수는 마이너스 1승입니다. 여기에 바이어스 값을 포함시키면, 그래서 우리 8비트로 표현하면 126을 표현하면 되겠죠. 그게 요겁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23비트는 뭘 해야 되죠? 소점 이하 프랙션 파트만 우리가 넣으면 되겠죠. 근데 0이기 때문에 전부 0이 나오겠네요. 그쵸? 자, 요걸 우리가 실제로 16진수로 한번, 그러니까 4자리씩 꺼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렇게 하면 얼마가 되죠? 얘가 B입니다. 그 다음 4자리를 하면 어떻게 되죠? F입니다. 그 다음 4자리 0, 0, 0, 0, 0, 0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보면 우리가 앞서 배웠던 그 IEEE 표준에 의해서 표현된 것과 실제 시온에서 사용되어지는 양식이 동일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건 여러분이 또 다른 값도
한번 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합니다. 자, 나머지는 여러분이 수업 자료에 있는 내용을 보고 한번 각자 보충을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3장의 내용이었습니다.